네, 반갑습니다. 은하사입니다. 오늘은 ELB라고 주가 연계형 파생 결합 사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홍콩 H지수 급락 때문에 ELS라는 상품 때문에 피해를 좀 많이 보셨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아무래도 원금 보장을 받으시려는 욕구를 좀 충족시키는 그런 상품이 예전부터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ELS가 워낙에 발행량이 현저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좀 두각이 돼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게 무슨 상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홍콩 ELS 충격에 뜨는 원금 보장 ELB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요. 이게 최근에만 발행된 상품이 아니고요. 꾸준하게 발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ELS가 워낙에 발행 금액이 워낙에 이제 널뛰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였던 건데 ELS가 이번에 큰 피해를 보시면서 ELB는 계속 꾸준하게 발행이 됐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ELB를 좀 더 많이 취급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이 상품은 아무래도 원금 보장형이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좀 피해를 좀 덜 보시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수익을 얻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기사를 보게 되면 ELS 인기 시들, ELB 풍선 효과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빨간 선이 ELB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증가가 많이 되진 않습니다. 요즘에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상승을 했고 ELS는 상대적으로 거의 급락 수준이죠. 판매 금액이 아무래도 뭐 원금 손실 많이 보시다 보니까 은행 상품을 증권사에서 권유를 했을 때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으면 판매가 안 되겠죠. 그래서 원금 보장형 상품은 계속 꾸준히 나가고 있는 상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증권사별 ELB 발행 금액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요. 신한, 한국, 하나, 삼성, 교보 이렇게 순서대로 발행을 하고 있네요. 근데 교보증권이 약간 조금 이제 중소형 증권사죠. 그래서 ELB를 투자하시려면 대부분 이제 이런 대형 증권사 위주로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자, 이거 기사는 지금 보면은 커지는 주가 연계 파생 결합 사채 ELB의 발행 비중이 이제 그래프로 나타난 건데요. 이게 계속 이제 ELB의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ELB 발행액이 차지하는 규모가 전체 발행액 대비해서 얼만큼 증가가 됐는가 이거를 나타내는 도표거든요. ELS랑 ELB랑 발행 금액을 합쳤는데 상대적으로 ELS를 여기 위에 보시면 ELS 발행 금액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총 합계 금액이 많이 줄었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상대적으로 ELB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ELB는 항상 꾸준하게 발행이 됐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키움증권입니다. 지금 키움증권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현재 청약 중인 ELB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나오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제 4가지 ELB 상품을 지금 청약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시면 ELB는 기초자산이 무조건 있게 되어 있습니다. ELS처럼. 그래서 기초자산 가격을 두고 이제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변동을 하느냐, 증권사가 제시한 변동폭에 맞춰서 기초자산 가격이 변동이 되면 그러면 너한테 수익을 줄게. 하지만 우리가 제시한 변동폭에 충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원금만 줄게. 수익률은 0이야. 이 상품이 ELB입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도 아무리 못해도 원금은 건질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기한에 대해서는 이자를 못 받으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십니다. 만약에 1년짜리면 요즘 은행에 가시면은 한 3% 조금 안 됐을 텐데 1년 있다가 ELB 상품에 대해서 수익을 못 받아서 0% 해서 원금만 받았어요. 그러면 원금 받았으니까 됐어 그러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 3%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ELB 상품을 투자하시더라도 좀 안정적인 상품을 위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키움 ELB 이렇게 청약 이렇게 누르면 요 제목을 누르면 여기 그 전에 상품 안내 자료, 간이 투자 설명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기초자산이 삼성전자가 있고요. 미국 S&P 500 지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수익률이죠. 이제 증권사가 제시한 변동폭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도달했을 때 아니면 벗어나지 않았을 때 이 정도의 수익률을 너한테 줄게라고 약속을 하는 건데 보니까 한 5% 정도가 대부분이고 여기는 10%가 있네요.
근데 이게 다운 터치형이라고 해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S&P 지수가 하락을 했을 경우에 너한테 10%를 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수 하락을 하라고 이제 고사를 지내는 거랑 똑같아서 가급적이면 이런 상품보다는 일정 구간 안에 기초자산 가격이 들어오면 이제 나한테 수익률을 정기예금보다는 조금 한 2, 3% 정도 더 주는 그런 형태의 ELB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상품 안내 자료를 보게 되면 이해가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제가. 그냥 5%를 주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개형 IS 계좌에서 청약이, IS 계좌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보시려면 3년을 유지를 하셔야 되는 상품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또 증권사에서 표로 보여주거든요.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 표가 조금 처음에 보시면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이제 만기 수익률이야. 5%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가운데가 이제 기초자산 가격 100% 현재 가격. 만약에 삼성전자가 75,000원이다 그러면 75,000원 딱 기준을 둬서 여기로 가면 75,000원 이상, 여기로 가면 75,000원 아래.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기준가격, 삼성전자 기준가격 200%나 200% 이하일 때나 5%, 5.0% 이렇게, 5.01% 이렇게 준다고 했으니까 이런 거는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일단 5%는 확보를 하고 가는 거예요. 연이율로. 그래서 만약에 ELB를 투자하게 되시면 좀 기간이 짧으시더라도 요런 이자가 거의 확정이 되는, 그리고 또 이제 은행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은 이런 상품 형태를 선택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또 보시면 또 다른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ELB 725에 이렇게 보시면 이건 다운 터치형이라고 해서 아까는 이건 지수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을 해야 수익을 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는 기초자산 보면은 여기 보면 S&P 500 지수가 돼 있는데 요거는 1년 만기네요, 보니까. 키움증권이 부도 파산할 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건 당연히 나오는 거고, 특정 조건 충족 시 세전 10.02%, 미충족 시 0%. 그러니까 지수가 내가 증권사가 제시한 구간대로 가면 10.02% 넣어줄게. 근데 만약에 조건 미충족하잖아? 그러면 너 그냥 원금만 돌려줄게.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은 만기 수익률 표시가 있습니다. 1번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수익지수 관찰 중 관찰 가격이 한 번이라도 최초 기준 가격 93% 이하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종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10.2%를 주겠대요. 그러니까는 1년 동안 4번을 관찰한다는 거야. 특정 시기에. 그래서 S&P 지수가 93% 이하니까 7%가 빠져야 되는 거죠. 7% 이상이 7%를 넘어서 빠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키움증권에서 고객님들한테 10.2%를 주겠다는 약속인 거고요.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기준 가격이 7%가 안 빠졌다. 그럼 그냥 원금만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ETF 중에 인버스라는 ETF가 있는데 그건 지수 하락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ETF가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지수가 정말 안 떨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뽑으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원금 손실이 있죠. 근데 난 지수 하락을 너무 베팅하고 싶은데 난 돈을 잃는 게 너무 싫어. 그러면 이런 ELB 상품 다운터치형에 투자를 하시면 되긴 해요. 근데 이게 항상 지수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대공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우상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운터치형도 만약에 하게 되시면 좀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ELS랑 ELB랑 좀 단점이 뭐냐면 만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ELS도 만약에 특정 구간 이렇게 뭐 지수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증권사가 이렇게 너 요 구간 여기서 여기까지 지수가 움직이면 내가 한 10% 줄게 너한테 이렇게 약속을 한 건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요쯤 왔어.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이탈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만기는 요쯤이야. 만기는 요쯤이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손실인데 이거 좀만 더 기다리면 이거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이게 여기서 딱 끝나. 이 만기가 정해져 있는 상품은요 원금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여기 도달 안 하면은 돈 안 주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공매도 치고
선물 매도 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요쯤이 왔어. 요쯤이 왔어. 요쯤이 왔어. 그러면 지금 만기가 여기인데 증권사가 약속한 지수를 오버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권사가 수익 다 먹는 거죠. 투자자한테는 한 푼도 안 줘도 돼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카지노처럼요. 이 ELS나 ELB는요, 그냥 이제 무조건 증권사가 이기게 돼 있는 싸움이에요. 이게 보면은 이 친구들이 조금 이제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는데, 요렇게 지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은, 야, 여기 오면은 0%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이거 우리가 좀 돈을 좀 안 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안 좋은 짓을 조금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대수익이고, 투자자한테 안 줘도 되니까, 이거 더 사고 막 이러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LB 같은 경우는 아까 3개월 이런 거 있죠. 3개월 이런 거 확정하게 이제 딱 이렇게 난 5% 줄래 이런 것들, 이런 거 위주로 좀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생 상품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외부 개입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방금 이게 다운터치형 같은 경우는 도표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 아까 기초 자산 가격이죠. 보면 93%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그러면 수익률 0. 그죠? 수익률 0%. 근데 93% 이하로 떨어졌다. 가격이. 그럼 여기 몇 프로요? 10.2%. 너한테 줄게. 이 표를 보시고 나서 이렇게 이해를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때까지는 아까 3개월 만기처럼 5% 확정으로 주는 그런 ELB 상품 위주로만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좀 쓰다 보면은 이렇게 좀 당부사항 2가지를 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초자산을 되도록이면 미국 대표 시장 지수를 선정한 ELB를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같이 개별 주식은요, 증권사에서 주식 옵션이라든지 옵션 가지고 조금 우리의 수익 구간이 약간 좀 애매모호할 때 좀 장난을 칠 위험성이 좀 있어요. 네, 특히 이번에 8월 5일 날 저희 서킷 브레이크 한번 맞았죠. 그때 보면은 좀 대놓고 좀 옵션을 품매수를 해놓고 지수를 떨어뜨리는 게 너무 보여가지고 조금 좀 안타까웠는데 기초자산을 미국 대표 시장 지수로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게 중소증권사가 미국 지수를 움직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급적이면 미국 시장 대표 시장 지수를 추정하는 ELB를 좀 매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소형 증권사가 이제 지속적으로 ELB를 계속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어떤 증권사가 잘못된다고 하면 거기 ELB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시면 원금 손실 다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ELB 투자를 하실 때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5개 증권사에 좀 나눠서 투자를 해주시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요. 물론 이제 ELB가 상시적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교보증권인가요? 교보증권을 한번 들어갈게요. 교보증권, 여기 웬만한 증권사들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금융상품에 ELS, ELB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탭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ELB 판매 상품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현재 지금 청약 중인 걸 체크를 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2가지가 나오죠. 며칠부터 며칠, 이렇게 IS 계좌에서 이것도 이제 기초자산은 삼성전자 보통 주네요. 6개월 만기고 아까 저희 키움증권 3개월 만기처럼 조건 기준하면 한 5% 주는 상품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림 보시면은 보이시죠? 200%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 이상이 되면 5.01%, 200% 이하가 되면 5%, 0.01%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요즘에 은행 가서 6개월 예금 5% 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을 좀 재빠르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아까 같이 이제 금리가 10% 넘어가면 좀 위험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서 투자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ELS 사태를 보고요, 좀 마음이 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님들도 잘 모르시고 조금 더 은행 이율보다 좀 더 쳐준다니까 이렇게 어떻게든 좀 잘 해보시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모았던 돈을 다 잃으시고 그렇게 좀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ELB 상품에 대해서 써놓고 이걸 또 읽으시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언제 빨리 제가 한번 유튜브를 찍어서 업로드를 해야지 그랬는데 지금에서야 좀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번 ELB 상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쭉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잘 이해하셔서 좀 단기 상품 위주로 해서 은행보다 좀 더 이렇게 나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금융 상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제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댓글로 문의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 하단에 제 이메일 주소라든지 뭐 블로그 주소 링크 연결해 놓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으라차였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